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의 신간 운명 출간 기념 시국 토크쇼가 4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이태원 캐피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토크쇼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승민과 남경필 이들이 새누리당을 깨부수고 현재 바른정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대선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유승민과 남경필이 과연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결국 헌법재판소로 인해서 파면에 이르게 한 그 같은 과거의 행적이 과연 옳은 선택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그리고 현재 유승민과 남경필이 벌이고 있는 대선 레이스가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평가를 해보는 칼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그 유승민, 남경필, 김무성 새누리당 도망병들이 야당과 내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게 한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게 만든, 파면에 이르게 만든 그러한 사태를 6.25 사변이라고 할 때 그 사변이란 용어를 써서 저는 사변적 사태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좌익에 의한 정변이다. 좌익에 의한 정권 찬탈, 정변이다라고 저는 개념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바른정당의 선택이 옳았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옳은 선택이었다면 그 지난해 12월 9일 탄핵, 그리고 이번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파면 결정, 그 두 결정적인 고비를 계기로 바른정당의 지지도가 급등했어야 마땅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승민과 남경필의 지지도가 그런 계기, 그런 것을 계기로 급등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누리당을 깨고 나와서 보수 우파를 재건하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진정으로 옳은 선택이었다면,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진정으로 옳은 결정이었다면 바른정당의 지지도는 물론이고 현재 바른정당의 간판을 내걸고 대선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유승민과 남경필의 지지도가 급등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할 것 같으면 현재 문재인에 이어서 그 뒤를 유승민이나 남경필이가 따라가는, 최소한 이러한 구도로 재편이 됐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유승민은 그 지지도, 지금 여론조사 언론이 하고 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 1%나 2%, 또는 남경필의 경우는 아예 여론조사에 잡히지도 않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대권 주자에 불과한 그러한 신세로 전락했다기보다도요. 당초 그런 출발에서 현재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로 대한민국 이 쓰레기 언론이 보도하는 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그 파면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면 당연히 유승민과 남경필의 지지도도 역시 폭발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당연히 폭발적인 지지도를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유승민의 지지도라는 것 역시 1%, 2% 또는 3%, 4% 미만, 거의 인문사회과학적 그 의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 그 지지도가 지속되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그 거창한 수사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유승민과 남경필 그리고 바른정당, 새누리당 도망병들의 그 행태를 배신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배신이라는 규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이미 국민적 심판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지금 유승민과 남경필을 포함한 새누리당 도망병들, 배신자들로 이루어진 바른정당의 그 선택을 이 시점에서, 대선을 50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복귀하는 이유는 과연 그런 국민들로부터 배신이라는 심판을 이미 받은 그들이 과연 대선 레이스를 계속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웃기는 삼류쇼에 불과한 것인지를 밝혀보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른정당의 지지도는 심상정 의원 6석을 갖고 있는 심상정 대표의 정의당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무려 국회의원의 숫자는 3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32명이나 되는 정당이 심상정 대표의 6석에 불과한 정의당과 비슷한 지지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보수 우파 세력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지금 간판을 내걸고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자유 한국당보다도 더 비참한 사실상 빈 껍데기에 불과한 보수 우파 임내하는 정치 결사체에 불과한 것이 바로 바른정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병국 대표가 당대표로 추대된 지 한 달 조금 지나서 그 자리를, 그 감투를 벗어 던진 거.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지금 뽑고 있지만 누구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들어와서 바른정당을 개조해보겠다는 그런 사람이 없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분석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은 보수 우파 세력의 제기를 여전히 결정적이고 치명적으로 맡고 있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른정당이야말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과 이어 헌법재판소에 의한 파면 결정으로 치러지고 있는 5월 9일에 치러야 할 그 대선을 앞두고 보수 우파 세력의 재결합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바로 국회의원 32석을 갖고 있는 바른정당이라는 정당 아닌 정당의 존재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야당과 짜고 내통해서 그 탄핵을 현실로 만들었고, 또한 헌재가 파면 조치를 하게 한 것, 거기에서 바른정당의 악역은 이미 끝이 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승민과 남경필이 대권 주자 임내하면서 대권 레이스를 지속하는 것, 이것을 보수 우파 세력은 결코 묵인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미 바른정당의 그 악역,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치사에서 바른정당의 그 악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과 남경필은 계속 지금 전국을 돌면서 경선 레이스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 벌이고 있느냐? 그 이유는 문재인의 집권, 그 문재인의 집권 과정에서 도우미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 좌익의 개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언론이 바로 문재인의 집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승민과 남경필이가 벌이고 있는 그 경선 쇼를 계속 중계 방송해주기 때문에 유승민과 남경필은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꼴찌 대열, 맨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 정말 이 지능적인 이 일종의 범죄에 가까운 이 행태들에 대해서 보수 우파 세력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시민 진영은 이제 정말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치적 잔명, 그 남아있는 정치 생명이라도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단초를 맞는 것이 바로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을 깨부수고 나왔기 때문에 그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이 한 부분이 붕괴됨으로써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 더 기울어지게 만들고 있는 그 정치 세력이 32석이나 갖고 있는 바른정당의 존재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어서 헌재에 파면을 당한 그 엄청난 사변적 사태, 그 정변에서 벗어나서 재기를 시도하고 있는, 재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보수 우파에게 여전히 그 재기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바른정당. 이 바른정당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민 진영에서는 정말 이 순간부터는 더욱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해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유승민, 남경필 두 사람에게 저는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네들이 벌이고 있는 그 경선, 대권 레이스, 그 경선 쇼를 지금 이 순간 당장 걷어치워주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나 최소한의 체면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밑바닥의 지지도 1% 또는 2%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많아야 3%에 불과한 인문 과학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그 지지도 수치, 남경필의 경우는 아예 그것도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주자들이 어떻게 대권 주자 임내하면서 보수 우파는 물론이고 이 대한민국 정치를 우롱하고 있는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지난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반문재인 무지개 연석회의를 통한 반문재인 단일 후보 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의 집권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야 만나는 절박한 상황 인식을 보수 우파 시민,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칙은 무엇이냐? 우리의 원칙은 결코 좌파에게 대한민국의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문재인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그 대항마를 하루빨리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50일은 물론이고 45일, 6일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은 이 절박한 시점에서 과연 반문재인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은 문재인의 대항마를 반문재인 세력에서 단일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의 집권을 바라지 않고 있는 모든 세력이 빅텐트 안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문재인의 집권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무릎을 맞대고 숙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숙고를 바탕으로 문재인의 대항마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그 반문재인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문재인과 대항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 라는 것이 저 윤창중이가 제창한 반문재인 무지개 연석회의를 통한 문재인 대항마, 반문재인 대선 후보 구도의 그 요체, 그 골격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적인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윤창중 칼럼 세상을 통해서 올린 칼럼, 그 글과 그리고 윤창중 칼럼 세상 TV에 올린 그 방송 칼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보다 깊은 사색과 숙고를 해 주시고 또한 심판을 내려주시고 평가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저 윤창중의 확고한 원칙은 어떠한 경우든 다음 차기 정권은 좌익에게 넘겨줄 수 없다. 좌익 세력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원칙이고 이 확고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문재인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그 대항마를 만들어서 우리가 승리를 이루자는 것이 윤창중의 반문재인 무지개 연석회의의 골자인 것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켜보면서 그 흐름에 대해 저의 견해를 수시로 밝히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민 세력 태극기 진영을 포함한 반문재인 진영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제언을 한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호텔 캐피탈에서 열립니다. 4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사인회와 기념 촬영, 그리고 오후 3시부터 본격적인 토크쇼가 진행됩니다. 과연 누구를 다음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